와, 이거 너무 놀랐겠다. 지금 옆벽도 다 지금 곰팡이야. 아, 이런 냄새구나. 아니, 불남집 같아. 아니, 이거 여기서 살 수 있나? 추리를 하면? 지금 어디를 이렇게 급하게 가고 계시죠? 우리 교육생분 낙찰받은 집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급하게 또 현장에 가서 좀 상태 좀 보고 대책을 강구해야 될지 보려고 이제 현장에 방문하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한번 시청자분들한테 설명 부탁드려요. 허그 주택보증공사에서 갖고 있던 물건이었어요. 기존에 이제 세입자분이 보증금을 돌려받고 1년 정도 넘게 좀 공실이었습니다. 잔금 납부까지 완료됐다는 걸 증명을 해야지 비밀번호를 알려주거든요. 비밀번호만 주는 게 아니라 내부 사진이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줘요. 온전하게 관리를 했다는 걸 입증하면서 이제 비밀번호를 같이 주는데, 막상 현장에 비밀번호를 받아서 가봤더니 공실 상태는 맞은데 굉장히 큰 누수, 많은 하자가 발생을 해서 그걸 이제 확인하려고 가고 있습니다. 허그에서 내부에 문제가 없다고 사진까지 찍어서 보내줬는데 막상 들어갔을 땐 그 벽지에 전체 이제 곰팡이가 쓸어 있어가지고 공사를 전체를 해야 되고, 이 책임 소재를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 교육생은 어쨌든 피해를 받은 입장인데 누가 이제 보상을 해줘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가서 확인을 하고 여러분께도 말씀을 드리면서 이거 좀 조심을 해야 된다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랫동안 공실이었을 텐데 공실 기간 동안에는 누가 관리를 하는 거예요? 원칙적으로는 허그 보증공사에서 관리를 하는 게 맞죠. 우리 교육생분이 허그에 문제 제기를 했고요. 허그에서 답변 온 걸로 말씀을 좀 드리자면, 자기네들은 채권자 중에 한 명일 뿐이지 이거에 대해서 관리, 수선할 의무가 없다, 이런 식으로 답변이 왔습니다. 그 말이 맞으려면 임차인분의 점유 이전을 요구하면 안 되죠. 점유 이전을 한다는 건 비밀번호를 준 임차인분한테 허그 보증공사로 넘겨받았다는 건 자기네들이 그걸 관리를 하겠다는 거잖아. 관리가 안 되면 그걸 받으면 안 되죠. 관리를 못 할 거면. 인력이 없건 뭐 자기네들이 물건이 너무 많건 이런 건 상관없는 거고, 관리를 할 능력이 안 되는 거면 애초에 임차인을 내보내면 안 되죠. 차라리 임차인을 계속 살게 하든가, 자기네들이 유리하게 살고 있는 점유는 이전을 받으면서 그걸 이전받으면서 생기는 의무, 관리를 해야 되는 의무는 면피를 한다? 문제가 좀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이제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해드릴 거고, 법무사님도 그리고 저도 문제 제기를 좀 강력하게 해볼 예정입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안에 상황이 좀 어떤가요? 대략적으로. 저도 사실 영상으로만 봤는데 대략적으로 얘기를 하면 집 전체가 그냥 검정색 느낌입니다. 천장부터 벽지까지 곰팡이 때문에 검정색으로 다 곰팡이가 쓸어 있고요. 곰팡이 냄새가 너무 심해서 촬영할 때 좀 너무 오랜 기간 내부에 있으면 좀 우리 기관체도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빨리 가서 이제 촬영을 하고 보증공사에도 책임 요구를 하고, 우리 교육생이 근데 이 물건에 들어간 게 어쨌든 잔금 납부 이후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액션이 사실은 제한이 돼 있어요. 이미 허가가 떨어졌으니까. 일단 낙찰된 금액에서 일정 부분 감면해서 잔금 낸 거를 일부 돌려받을 수 있게 조치를 한다든지, 이런 거에 대한 액션을 이제 법무사님이 준비하고 계신데, 플랜 B, 플랜 C를 준비하고는 있습니다. 졸업생분들이 명도 대행 서비스라든지 인테리어 이런 대행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도 중요한데, 사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이렇게 문제가 생겼을 때 저나 뭐 이렇게 목소리를 크게 낼 수 있는 분들이 팔걷고 나서줘야지, 경매 입찰하시는 분들이 이런 사고가 생겼을 때 좀 믿고 또 입찰을 꾸준히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번에 문제됐던 이 물건에 낙찰 받으신 분도 그냥 첫 물건이 첫 낙찰로 이제 받은 건데, 내부를 보고 이제 너무 깜짝 놀라셔가지고 같이 나서가지고 이걸 해결을 잘 해드려야 이분이 또 두 번째, 세 번째 낙찰을 받을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해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도와드리고 있는 부분이고, 한 건, 두 건 받고 끝내실 분들이 또 세 건, 네 건 받으실 수 있는 거니까 우리 교육생분이 싸게 받은 그 마진이 있고, 수리가 안 되는 것들은 없으니까 다만 그 비용에 대해서 누구한테 청구를 하고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알아보는 거니까, 사실 우리 교육생분한테는 미리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가 최대한 다방면으로 좀 해결을 해볼 테니까 좀만 믿고 기다려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린 상태입니다. 최대한 잘 해결되도록 같이 열심히 도와봐야죠. 자기네가 갖고 있는 물건에 대해서도 낙찰자가 나오면 소유권이 넘어갈 거니까 그냥 방치를 해둡니다. 뭐 전세 대출이든 뭐 특례보금제 이런 거 다 좋은데, 그리고 이제 정부에서 시행하는 그런 특혜, 혜택들에 대해서는 많이 기대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사실 허그 보증공사, 주택보증공사도 어쨌든 국가기관 중에 일부니까 관리를 그렇게 신경 써서 하진 않는다. 그래서 낙찰받고 나서 최대한 빨리 물건지에 가서, 물건지에 사람이 없다면 공실일 확률이 높으니까 아랫집, 윗집 또는 관리하시는 세대한테 방문을 해서 건물에 문제가 없었는지, 우리 집 지금 제가 여기 낙찰 받았는데 뭐 여기서 하자라든지 누수에 대한 어떤 신고는 없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미리 파악을 하라고 하거든요. 빨리 알면 많은 것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매각 불허가를 낼 수도 있으니까. 시간이 지나고 잔금이 납부가 되고 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어져요. 아니 근데 억울하실 것 같아요. 잔금 납부하기 전에 비밀번호 알려달라라고 했는데 허가가 안 알려줬단 말이에요? 예전에는 잔금 납부를 안 해도 낙찰된 것만으로도 이제 비밀번호 알려줬었는데, 또 최근에 변경이 돼가지고 잔금 납부를 안 한 상태에서 알려주니까 뭐 매각 불허가
기각 뭐 이런 다시 변경되는 것들이 생기다 보니까 그쪽에서 이제 비밀번호를 잠금 납부까지 해야지 알려준다라고 하고 있는 건데, 하자가 있어서 네. 일부러 안 알려줬다. 그렇게까지 생각이 나아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허브가 많이 입찰을 하고 있는데 이 물건에는 입찰도 안 했고, 근데 안 한 와중에 비밀번호 안 알려줘. 이 하자를 몰랐을까? 몰랐어도 문제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몰랐다는 것도 일단 문제고, 근데 몰랐다는 건 자기네들이 인정을 한 거잖아요. 지금 보낸 사진이랑 지금 내부랑 아예 다르니까. 더 최악은 PD님이 말씀 주신 대로 어쩌면 이들은 어쨌든 비밀번호를 사전에 알고 있는 상태에서 입찰을 하니까 내부 확인을 하고 입찰을 허그는 할 수 있잖아. 악용해가지고 자기네들이 불리한 내부 상황의 조건이라면, 내부 하자를 알고 있었다면 입찰을 일부러 안 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허브들이 하는 행위들을 보면 충분히 그러고도 남지 않을까? 본인들이 갖고 있던 물건들 수습이 안 되니까 국민 혈세로 이용을 해가지고 본인들이 입찰을 하고 있고, 가격은 지금 시세보다 훨씬 높은 가격에 그 누구도 그게 아깝다는 생각을 안 하죠. 세금으로 하는 거니까. 근데 그게 자기 돈이었으면 그냥 미쳤다고 그거를 시세보다 높게 하는 것들을 보면, 하나를 보면 열을 한다고 하잖아요. 아니 사실 이게 전세 사기, 나쁜 놈들 이렇게 포커싱이 돼서 언론에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 덕분에 사실 허그는 살아남은 거 아닙니까? 자주 가까이 적자를 내고 세금을 날려먹고, 허그의 존재 의미에 대해서 의문을 많이 품었단 말이에요. 문제가 아주 많다라는 게 이제 문제죠. 자, 그러면 저희 물건지에 도착을 했는데 공기가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또 마스크를 쓰고 한번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가시죠. 자, 이미 여기에 이렇게 뜯겨 있는 것부터 지금 누수가 좀 있다는 거를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거거든요. 현장에 와서 저는 옥상까지 올라가면서 이 계단 상태라든지 이 천장을 꼭 봅니다. 만약에 이런 부분이 좀 보였으면 어쩌면 누수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도 있었어요. 지금 이게 저기까지 여기거든요. 물이 지금 스며들었다는 거예요. 집 내부는 못 보더라도 이 바깥의 공용 부분을 확인하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전기 안 들어옵니다. 누수 때문에 전기는 끊어놓은 상태. 와, 이거 너무 놀랐겠다. 지금 역벽도 다 지금 공판이야. 아, 이런 냄새구나. 여기다 물이 다 떨어져가지고 지금 페인트 떨어지는 거 보이세요? 해바라기 샤워기. 와, 이거는 집 전체가 그냥 다 물난리가 한번 나가면 푸짐푸짐한 느낌이 들어요. 물이 여기 고여 있었던 것 같아요. 아니 불남집 같아. 아니 이거 여기서 살 수 있나? 추리를 하면? 수리가 안 되진 않는데 물 떨어지는 걸 일단 잡아야죠, 원인을. 수리해놓고 또 이렇게 될 수도 있으니까. 이거 어디에서 이렇게 누수가 시작된 거예요? 아니 여기 위에 봐봐. 윗집이죠. 근데 이 정도면 윗집에도 뭐 100원 이렇게 돌아갈 텐데, 보통은 누수가 일부분에서 발생을 하지 이렇게 전체로 떨어지진 않거든요. 아니 이거 누수가 시작된 지 얼마나 됐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전문가가? 아니 이 정도는 한 1년, 2년 있어야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요? 일시적으로 있었다가 지금은 안 떨어진 지 꽤 오래된 것 같거든요. 왜냐면 물이 계속 고여있다가 지금 다 고인 게 다 마르고 다 증발이 된 것 같아요. 얼마나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죠. 저는 누수 전문가는 아니니까. 근데 충분히 그 전문가를 섭외한다면 이게 어느 정도 진행이 돼서 이렇게 된 건지. 제가 느끼기에는 이거는 한번 물이 쫙 떨어지고 그 다음부터는 또 물이 한동안 안 떨어질 것 같아요. 왜냐면 물이 지금 고여있는 건 없어요. 그렇다고 저 옆에 모든 방이 이렇게 곰팡이가 쓸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천장까지 시커매요. 이거를 윗집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윗집도 온전하진 않을 것 같은데. 심각합니다. 심각해. 법원의 입장은 뭐냐면 누수기 때문에 어쩌면 이제 윗집에 얘기를 해라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어서 좀 그런 부분이 걱정이 되긴 합니다. 진짜 이거는 집 전체를 그냥 리모델링을 아예 내부를 새로 그냥 교체를 한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서
인테리어를 시작하려면 이 누수가 일단은 잡히고 나서 시작을 해야 되는 거라 그 잡히는 데까지 또 시간과 윗집과의 또 소통 이런 문제가 남아 있어서 법원에서 일정 금액 감액해준다고 이렇게 두실 건 아니잖아요. 수리를 해야 되는데 어쨌든 윗집의 어떤 동의나 이런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라서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나바씨 일단 말하기가 네. 조금 힘들어가지고. 가시죠. 이런 것도 다 누수예요, 위에? 야, 이것도 누수네. 아마 다른 세대에서도 분명히 누수 피해를 받고 있는 게 있을 것 같아요. 이건 이제 2층 세대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거겠죠? 그러니까 빌라를 지을 때 어쨌든 아파트처럼 고급 자재라든지 좋은 자재를 쓰지 않고 자재 값을 좀 아끼기 때문에 누수가 되게 취약하죠. 원래는 이제 와가지고 윗집 인터뷰도 좀 해보고 윗집을 알고 있는지 내용을 좀 알아보려고 했는데 법무사님께 좀 상담을 받아본 결과 이제 일단은 법원에 지금 요청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굳이 이제 윗집 방문해서 감정 상하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그리고 교육생분이 연락은 닿으셨어요. 그쪽에서는 자기네들 뭐 잘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는 시기랑 우리가 또 방문을 했을 때 또 감정만 또 상할 수도 있어서 그런 거에 대해서는 터치하지 않고 일단 현장 방문하는 거에 상태를 보는 거에 좀 취지를 맞추고자 이렇게 왔습니다. 근데 너무 심각하고 저 심각한 거를 바로 해결할 수도 없다는 게 너무 심각하네요. 저러고 시간을 또 보내야 된다는 게 심각하네요. 왜냐면 시간도 결국 돈인데 한 달 이상은 또 보내야 되는 상황이라 정말 안타깝지만 낙찰자가 어쨌든 좀 의린 입장이에요. 우리는 돈을 다 낸 상황이고 낸 거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해서 받아야 되는데 돌려주네 안 주네는 사실 우리의 의사랑은 상관이 없이 그들의 어떤 판단인 거거든요. 시세보다 싸게 받았으니까 좀 너네가 참아라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이게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힘든 거거든요. 이렇게 돼 있는 줄 알았으면 더 싸게 받았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나 이제 방송하는 사람들이나 좀 언론이라든지 이런 이슈들이 있는 거에 대해서 좀 문제 제기를 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관리를 좀 할 수 있도록 어쨌든 저 집을 명도했던 건 허그 보증공사고 공실인 채로 놔둔 것도 허그 공사잖아요. 그러면 공실인 상태인 기간 동안은 적어도 사진으로 전송해준 그 내부 사진처럼 관리를 해주거나 아니면 넘겨주기 직전에 자기네들이 확인을 해서 그 상태가 맞는지 확인하고 넘겨주는 작업이 있어야 되지 않나. 단순히 내보낼 때 그 사진도 사실 내보낼 때 찍은 건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온전한 다른 호실 사진 가져다 온 걸 수도 있고 과연 그들이 여기 나와가지고 현장에 나와서 직접 확인을 해서 찍은 걸까라는 합리적인 의심도 듭니다. 비밀번호를 받는 직전에 확인을 해서 한 번 더 사진 상태 그대로인지는 확인을 하고 돌려줘야 되는 거 아닌가. 적어도 그게 공실인 거는 자기네들이 공실을 만든 거잖아요. 그럼 그 상태로 넘겨줘야죠. 다음 소유자한테도. 그게 경매로 낙찰받았다고 그 책임이 자기네들이 면피가 되나요?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이잖아요. 단순히 자기네들이 뭐 임차인을 구제해주고 보증보험을 해주고 전세금 돌려주고 다음 소유자는 뭐 국민 아닌가요? 그들은 뭐 세금 안 내나요? 다음 소유자 안전하게 그걸 넘겨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죠. 명도를 시키는 건 채권자가 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거든요. 거의 소유자의 자격으로 한 거예요. 그래놓고 이런 의무가 생겼을 때는 갑자기 뭐 채권자로 지위가 낮아져가지고 자기네들은 책임이 없다? 이거는 저는 직무유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가기관의 직무유기다. 앞으로도 이제 경매 허그 보증 대항력 포기 물건이 굉장히 많이 나올 거고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는 게 많아요. 누군가는 이 목소리를 못 내고 그래도 우리 리치스쿨에서 교육을 받았으니까 저나 뭐 법무사님이나 이렇게 목소리를 내는 거지 그냥 혼자 공부해서 입찰해서 낙찰 받으신 분은 이렇게 목소리 낼 때도 없어요. 분명히 그런 피해자들도 계실 거란 말이죠. 내년 내후년까지 계속 이런 물건들이 나올 건데 해결을 하고 넘어가야 되지 않나. 자기네들이 그냥 돈 받으면 끝인가. 국가기관인데 이 영상을 좀 널리 또 공유를 해주셔가지고 널리 퍼져야 이슈가 되고 경각심을 갖게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좀 목소리를 낼 수 있게 좀 도와주시고 경매 참여하시는 분들 대항력 포기한 물건에 입찰하는 분들 굉장히 많은 걸로 알아요. 경매 같이 하시는 분들한테 알려서 이런 문제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조심해서 입찰을 해야 된다. 임장 꼭 해보고 입찰을 해야 된다라는 거를 다른 학원에서 수강을 하셨든 아니면 수강을 안 하는 경매인이건 다 같은 시장에서 움직이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다 같이 힘을 써서 움직여야지 이게 보완책이 마련이 됩니다. 문제점을 이제 허그에서 인식을 할 거고 퍼지도록 좀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